자, 근데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할 건 뭐냐면요. 과연 모든 기업들이 다 이윤 극대화를 추구해 나갈 것이냐. 물론 보편적으로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게 나갔지만은 다 모든 기업들이 다 이윤 극대화를 갖다가 목표로 가져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윤 극대화를 말고도 그 다른 여러 가지 목표가 될 수가 있는데 그 목표들이 과연 무엇이냐. 대체 가설을 우리가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것은 단기적인 이윤 극대화가 아니라 장기적인 차원에서 이윤 극대화를 추구한다? 그러면 단기적인 이윤 극대화는 포기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이 앞으로 앞날을 내다보고 지금 100% 필요로 하지 않는데도 큰 신축 사옥을 짓는 것, 이런 것도 뭐 신축 사옥은 10층짜리 지어서 5층만 사용하더라도 그걸 짓는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는 비용이 많이 나가니까는 손실이 커집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오히려 그게 맞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인 차원에서 본다면은 단기적인 이윤을 예를 들어서 또 여러 가지 재해에 대해서 재해가 났다 그러면 이제 기업들이 성금을 내죠. 그렇게 되면은 이윤이 줄어드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은 그만큼 장기적인 차원에서 이미지가 좋아지기 때문에 장기적인 이윤을 극대화하는 그걸 목표로 단기 이윤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번 이 예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맥도날드의 창업주 네이 크롭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사회에 추구한 이윤을 갖다가 환원을 해주는 게 맞다. 그게 바로 장기적인 차원에서 기업이 크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1991년에 혹시 로드니킨 사건이라고 그때만 해도 막 CCTV 이런 게 있었던 때는 아니에요. 근데 흑인이 이제 과속을 했죠. 그래서 이제 경찰을 따돌리기 위해서 도망갑니다. 근데 경찰이 끝까지 와가지고 잡아요. 그리고 다짜고짜 그냥 데려다가 때립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누군가가 카메라로 촬영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제 법정에 제출을 합니다. 그 카메라를. 그래가지고 재판을 받게 되는데 흑인이 이제 두들겨 맞은 거죠. 그래서 인종차별이다 해가지고 이제 법정에 서게 되는데 1년 후에 법정 섰을 때 왜 배심원으로 이렇게 판결을 하잖아요. 무죄 판결을 받아요. 그 경찰관이, 백인 경찰관이. 그러니까 흑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인종차별이다 해가지고 흑인 폭동이 그때 LA 중심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막 모든 상점을 다 두들겨 패가지고 다 이제 착취하고 약탈해가고 그랬는데 그때 한인들도 굉장히 많은 피해를 봤죠. 근데 딱 한 군데 LA 시내에 맥도날드가 5군데가 있었는데 거기만 전혀 피해가 없었답니다. 자, 그 당시에는 이제 뭐 마음도 바쁘니까 조사를 못했는데 나중에 이제 사회학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답니다.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흑인들이 야 너네들 다른 데는 다 부셨는데 왜 여기는 멀쩡하게 내비뒀니? 그랬더니 한결같이 하는 말이 맥도날드는 내 편이잖아요. 내 편이에요. 라는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유추해 보니까 맥도날드는요, 이제 여러 지역에 이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가난한 동네에도 부자의 동네에도 들어가는데 가난한 동네에 들어갈 때는요, 꼭 이제 그 길거리 농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농구장을 스페이스를 만들어 준답니다. 그래가지고 공도 무료로 제공해주고 그냥 그 농구를 마음껏 할 수 있는 그 장소를 항상 만들어 주면서 그 지역사회에 들어간대요. 그리고 또 아침에 모닝커피 못 마시는 빈곤층을 위해서 무료로 이렇게 아침에 일정한 시간에 커피를 나눠주기도 하기도 한답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은 내 편이야. 그래가지고 그 순간에도 거기는 멀쩡하게 놔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농구장을 만들어주고 무료 커피를 나눠주는 것은 이윤을 줄이는 그런 케이스가 되어지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이윤 극대화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었다는 거죠. 제약된 이윤 극대화라는 것은요, 어떤 당장의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쿠팡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옛날에 아마존하고 똑같은 전략이죠. 쿠팡은 지금 만년 적자예요. 물론 적자폭을 좀 줄이긴 했습니다. 근데 계속 누적된 적자가 1조가 넘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이벤트를 하고 계속 사업 확장을 해나가요. 자, 어떻게 보면은 이윤 극대화에 굉장히 반대로 가는 케이스거든요. 근데 뭐냐면요, 이러한 온라인상의 마켓은요, 결국 1등만이 살아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의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면은
그때부터 이제 1등이 되면은 그때부터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예요. 아마존이 그랬거든요. 1등 되면 나머지 다 죽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이제 수익 내라고 그 1등이 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출혈을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제한된 이윤국대화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쿠팡 입장에서도 물류를 확보해야 되고 쿠팡맨 등등의 인건비 엄청납니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어마어마한 적자가 막 나겠죠. 하지만은 그렇게 적자를 감수하면서 회원 확보가 점점 시장 점유율이 늘어나게 되면은 나머지 모든 온라인 마켓을 다 제키고 1등이 됐다? 그는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규모의 경제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바로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바로 그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시장 점유율을 늘리는 것, 그건 미래의 이윤을 보고하는 거기 때문에 제약된 이윤 극대화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매출의 극대화. 매출의 극대화는요,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요, 여기에서 그죠? 여기에서 생산을 딱 중단해야지만 이윤 극대화가 추가되죠. 근데 이윤이 목표가 아니라 매출액을 크게 만드는 거, 회사의 규모를 크게 만드는 그게 목표다. 그러면은 여러분 어디까지 생산하시겠습니까? 그때는 여기까지가 맞아요. 그죠? 여기는 이윤 극대화점이고, 자 여기는 뭡니까? 최소한 손해가 나는 구조는 아니거든요. 여기까지는 다 수입이 더 높잖아요. 수입이 나는 게 케이스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생산을 멈추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매출 극대화예요. 기업의 규모를 크게 하기 위해서는 손익 극대화점보다는 매출 극대화점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의 극대화를 얘기하는 것이고, 맨 마지막으로는 만족 이윤 극대화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건 뭘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사이먼의 제한된 합리성 이론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지금 이 이윤 극대화점을 찾아가는 거, 이거는요 우리가 합리적인 선택의 근거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선택할 수 있는 모든 대안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대안을 다 아는 상황에서 최고의 선택을 하는 그런 케이스가 이윤 극대화점이거든요. 근데 말하자면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검색란에 여러분이 뭔가를 찾고자 하는 단어를 딱 검색란에 넣어요. 그러면 쫙 정보가 뜨겠죠. 그럼 여러분은 그 페이지 1, 2, 3, 4 쫙 페이지 마지막까지 다 모든 정보를 다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선택을 하십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다 볼 수는 없어요.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럼 제한된 합리성 이론이라는 것은 내가 어느 정도 목표를 둬요. 그래서 쫙 검색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에 달성하면은 그 다음에 탐색을 멈추는 거. 그거 갖다 우리가 제한된 합리성 이론인데, 이 이윤 극대화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돌려봐가지고 이윤 극대화점 이렇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각 기업들마다 목표 이윤을 두고 거기에 도달하면은 이 정도면 됐어 하고 멈춘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만족 이윤 극대화, 바로 사이먼의 제한된 합리성 이론을 근거로 만들어진 케이스라고 됩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이윤 극대화를 추구한다는 것은 가장 근본적인 기본적인 자세로서 얘기하는 것이고, 각 기업마다 처한 상황이 또 굉장히 틀리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윤 외에 다른 것을 목표로,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윤 극대화를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결국은 창조적 경제 체제 조금 더 같이 나눌 수 있는, 그죠? 다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가는 것. 이제 그게 이제 부차적인 문제겠죠. 자, 기업의 이윤 극대화는 자, MR 이퀄 MC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